책상 옆 선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난나십니다. 반갑습니다. 이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을 것 같네. 난나도 춥죠? 근데 저는 그중에 극동계 캠핑을 갔다 왔습니다. 언제? 또 갔다 왔다고? 언제 갔다 왔어? 그래서 얼어 죽을 뻔했어요. 아니 바로 직전 주에? 그러니까 아니야, 지난주지. 그러면 영하권 떨어졌을 텐데 엄청 추웠을 영하권 텐데? 떨어졌을 텐데 갑자기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눈 오고서 이제 눈이 다 눈 사라지기 전에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정말 좋습니다. 어디로 갔어? 그냥 근처 근교로 갔어요. 아, 서울 근처로? 서울 근교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데를 갔는데 거기가 다 그렇게 월로 끊어놓고 정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장박? 장박. 그래가지고 그냥 막 다들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준비도 없이 급 간 거기 때문에 막 난로 하나에 버티보자 해가지고 난로 하나 들고 왔다가 텐트 치고 난로 하나로? 겨울용 텐트야? 그것도 아니었어. 와, 겨울용도 아니었어. 거의 그래서 뭐 혹한기네. 진짜 거기 혹한기고 우리 왜 극기 훈련하지? 막 이러면서 우리 진짜 삶에 너무 극기가 부족한 사람들이라 스스로 극기를 찾아가지고 그런 고난을 만드는 건가? 스기친을 추천했구나. 자신을 단련하는. 단련을 군자의 했는데 깡이구만.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 음. 막상 잘 때는 그렇게 엄청 춥지 않았거든. 근데 일어나서가 해 뜨기 전까지 그게 산속이니까 해가 바로 뜨는 게 아니고 해가 뜨려면 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나름 밝아져도 그 해가 그 산 중턱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 전까지가 너무 춥더라고. 밤보다 새벽이 춥더라고. 난로 틀어놓고 잔 거야? 어떻게 잔 거야? 난로 틀어놓고 잤지. 위험하지 않아? 아니 이제 그런 환기가 되게 이렇게 순환이 되게 안에 이렇게 그 팬으로 뭐가 있는가 보지? 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기가 뜨겁잖아.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잖아. 그걸 이제 아래로 갈 수 있게 바람으로 이렇게 순환되게 그런 팬을 이렇게 설치하고 난로 하고 그렇게 잤지. 역시 맥시멀리스트는 다르군요. 장비가 다 있어 그게? 내 건 아니고. 나는 기생 캠프라 그냥 요리나 하셨군요 그냥? 가서 요리나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동트기 전이 제일 추웠다. 동트기 전이 제일 괴로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그 실천력이 좀 놀랍네. 근데 진짜 해가 뜨고 해가 들어오니까 따뜻하더라고. 그 캠핑을 했다는 소식 하고요. 지난주에 그 신농 얘기했잖아요. 그 찾았습니다. 어디선가 그렇게 했더니 제가 차의 기원 얘기했을 때 그 중국에서 먼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신농이 막 여러 풀들을 막 먹다 보니까 독에 걸린 거야. 그래서 입을 벌리고 누우고 있었는데 우연히 찻잎이 신농이 입으로 떨어진 거지. 이제 그거를 먹으니까 독이 해독이 되고 나았다는 그런 전설의 시작이었던 거지. 그게 바로 차나무의 찻잎이었다. 처음엔 약간 약초 같은 느낌이었던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기원이 있었다. 그래서 이군이 신농을 얘기했을 때 너무나 뛰었다. 그때 열심히 찾았지만 못 찾았던 걸 찾아왔다.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캠핑 갔다 왔던 근황이었고요. 이군은 뭐 특별한 근황이 있나요? 특별한 건 없고 최근에 이제 그 백신 3차까지 부스터샷 맞았고 그래서 안 아팠나요? 뭐 전혀. 저는 1차, 2차도 아무런 그 감각이 없어가지고 사실 맞을 때 부담이 없었는데 항상 그렇지만 그 부작용을 겪으신 분들이 주위에 꽤 있거든요. 그분들은 많이 좀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이해가 되고. 맞아. 그래서 그 좀 백신 패스라는 정책 같은 것이 사실상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도 고민을 좀 혼자 해봤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일단 저는 뭐 별탈 없이 잘 지냈어요. 요즘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잖아. 막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약간 심해지는 만큼 물론 유지정한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무증상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지.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 그냥 독감 같은 느낌으로 그냥 우리 일상에 함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건 뭐 오늘 얘기할 건 아니니까 나나 주제가 오늘 바쁠 것 같은데. 말해도 됩니다. 짧아? 왜 이렇게 맨날 짧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전에 팬데믹 특집 한번 했잖아요. 그때 말을 못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실질적으로 어떤 한 지역에 역병이라는 것이 최초에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죽지 않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소수의 개체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몸 중에 흔히 말하는 뭐 강인한 측면도 있고 연약한 측면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적혈구 같은 것들을 보면 적혈구가 몸에 산소 같은 걸 날라주잖아. 근데 그 중에서 약간 삐꾸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 삐꾸 같은 애들이 몸의 전체를 지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나쁘게 말하면 변종 같은 건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피로 인해서 감염되는 질병에 잘 안 걸려요. 말라리아 같은 것들 보면 모기가 피에서 피로 사람들에게 막 옮기고 다니는데 얘는 적혈구가 삐꾸다 보니까 그런 감염 같은 게 잘 안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반 개체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변종인 개체들이 우리 주위엔 항상 있기 때문에 코로나든 뭐든 어떤 병으로도 인류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거든. 그리고 그게 그런 어떤 변종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정상적인 범위, 저번에 했던 뭐 정만합 같은 느낌으로 올라오게 되면 항상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돼 있어. 코로나도 언젠가는 우리가 그냥 한 번씩 쓱쓱 지나가는 감기 같은 게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런 얘기가 사실 오늘 할 얘기랑 조금 연관이 있어요. 아 그래? 뭐지? 그래가지고 나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다 속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지? 궁금하네. 왜냐면 그 대주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저번 주에 약간 이군이 그랬습니다. 다음 주제는 뭐 영화 특집처럼 그죠? 한번 웹툰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 웹툰이든 만화, 웹툰이든 뭐든 만화로. 만화였나요? 어머, 저는 웹툰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웹툰을 생각했는데 만화였나요? 어제도 뭐 상관없지. 웹툰도 만화니까. 저는 만화 특집을 많이 했던 건데. 이렇게 좀 남의 말을 나이가 들수록 좀 약간 걸러드는 그런 게 생기는 것만. 것 같아서 이거 좀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웹툰만 생각했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웹툰 주제로 이야기 해보려고. 좋네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웹툰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웹툰을 다 본 세대잖아요. 이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저 그래서 첫 웹툰이 뭐였나 막 생각을 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생활툰이었고 그게 그런 정식 네이버나 다음에서 연재되는 그런 웹툰이 아니라 어떤 팬카페에서 그 팬카페의 대상이 그거를 모든 관리를 하는 팬카페였어요. 뭐 어떤 팬카페인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제 덕밍아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작가님이 자기가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그림도 잘 그리는 거야. 그런 재능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팬카페에 자기의 생활툰을 그려서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내 최초의 웹툰의 기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너무 내가 좋아한 나머지 과제를 그 웹툰의 그림체랑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그림일기처럼 손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스캔을 한 다음에 그림판으로 막 선을 따가지고 포토샵 잘 하지도 못하는데 포토샵으로 그 페인트로 그 채우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채색을 했다고? 직접? 채색까지 해가지고 과제를 막 내고 막 그랬던 기억을 찾았습니다. 웹툰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그림 일기를 그려서 막 그렇게까지 좋아했던 거를 거쳐서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만화 속 세상 아시죠? 알죠. 다음. 이제는 카카오 웹툰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만화 속 세상이 아닌데 이제 네이버나 다음 만화 속 세상을 되게 꾸준히 보기 시작하면서 그 만화 속 세상에서 막 김풍이라던가 그런 강풀 약간 추억의 이름 같아요 지금. 강도하 뭐 이런 거 떠오르네. 오 맞아 강도하도 있고 막 그거 뭐였지? 뭐 위대한 개츠비인가? 그 작가님이지.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남이나 막 이런 주로 일상통을 저 좋아했어가지고 김풍이랑 남 같은 거 많이 봤고 막 나이스 진타임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또 세대 계속 넘어가잖아요 웹툰이. 그래서 그때는 너무 이렇게 웹툰이란 게 처음 만났을 때는 막 그렇게 막 다수가 다 즐겨보거나 막 그러진 않았었는데 그죠? 이게 웹툰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막 그런 거를 곁에서 다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웹툰이 너무 공기처럼 물처럼 너무 일상에 그리고 이렇게 돈을 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웹사이트에서 약간 포털 사이트에서 약간 서비스 개념으로 근데 그랬던 게 이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이제 이거를 돈을 내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시장 가치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지금은 아예 따로 나와서 서비스를 막 이렇게 하는 카카오 웹툰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네이버 웹툰도 또 따로 이런 네이버 웹툰으로 나오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딱 정리를 해보니까 약간 그런 웹툰 얘기만 해도 되겠다 싶어서 좀 고민이 있었어요. 이런 웹툰 산업, 웹툰 이런 걸 얘기를 할까. 근데 이군이 옛날에 소원 주제를 얘기했을 때도 막 전 단순하게 진짜 소원을 얘기했는데 입주는 스타벅스가 아니라 뭐죠? 스타벅스 뭐야?
스타벅스 레스타그래프트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도 그냥 웹툰을 얘기하지 말고 웹툰 산업을 얘기해볼까 좋네. 했는데 그냥 웹툰 얘기하려고. 그게 더 좋아요. 그래? 우리 원래 취지를 좀 잘 따라주는 게 좋지 뭐. 그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맨날 웹툰을 막 맨날 봐요. 그 요일별로 보는 웹툰도 되게 많고. 항상 그 챙겨보는 스타일이구나. 주마다. 나는 연재를 따라가는 스타일이야. 저랑 완전 반대구나. 완결 라면 보는 스타일인가요? 저는 무조건 완결 목록에 있는 것만 봐요. 항상.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진짜 이렇게나 다르다. 난 한 주 기다리는 걸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항상 완결편만 보는데. 나는 그걸 한 주 한 주 그걸 보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그 댓글. 또 웹툰은 또 그 댓글로 그 베스트 댓글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지금은 뭐 유튜브 댓글 좋아요 수로 막 그렇게 하지만 배댓은 약간 뭔가 선착순으로 먼저 보고 막 그런 게 중요하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게 약간 쿠키 굽는 문화로도 이어지는 것 같긴 하는데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그냥 공짜로 기다려서 볼 수 있는 거를 미리 보기를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쿠키를 굽고 쿠키가 쿠키를 낳듯이 막 계속 쿠키를 굽게 그러면 되고. 기다리는 거에 의미가 없지 않아 그러면? 아닌가? 근데 쿠키를 이렇게 굽다가 보면은 남들은 뒤늦게 한 몇 주 뒤에 보는 내용을 난 미리 알게 되는 거잖아. 뿌듯해? 뿌듯하고 이거를 몇 주 뒤에 볼 그들이 불쌍하다. 치근하게 치근지심.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약간 그게 약간 굴레예요. 그래서 이런 쿠키를 구운 나 자신을 뿌듯하게 하는 소중한 인생 웹툰들이 이제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최근에 이걸 내가 공짜로 봐도 되는 걸까 생각하게 한 웹툰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네이버에서 지금 연재되고 있는 완결 안 났고요. 화요 웹툰 숲속의 담입니다. 아시나요? 몰라요. 저는 연재 중이야 지금? 나는 혹시나 네가 알까봐. 그래가지고 좀 참 초조했는데 모른다니 다행입니다. 연재 중이면 뭐 볼 일이 없죠 제가. 근데 저는 이제 세 번째 서랍 이거를 하면서 그동안 저의 취향을 되게 많이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세랑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저의 취향 많이 공유해드린 거를 공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숲속의 담도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이 될 만큼 그 웹툰을 보는 내내 약간 그런 내가 그동안 찾아왔던 이야기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런 걸 통해서 인류애를 충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숲속의 담도 약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숲속의 담이 장르가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예요. 예. 그런 세계관을 담은 약간 판타지 장르의 웹툰인데 이 줄거리를 간략하게 막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게 자원 고갈로 인해서 공기오염이 심해지니까 인류의 1% 부유층이 우주로 이주를 하고 남은 99%의 쓸모가 없다고 판단된 나머지 인류가 지구에 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구가 이제 기후 위기도 오고 지구가 병이 났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랑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사라졌음에도 우주 이주민들이 인간이 지구를 망친다고 생각을 해서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만들고서 자기가 다시 돌아오려고 지구에 생존해 있던 나머지 사람들조차 미사일로 쏴서 죽이는 거야. 지구 정화 운동을 하는구나. 근데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1%의 그 우주 이주민들에서도 약간 양심이 있거나 인류애가 그래도 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거기를 나가서 이제 살아남고자 했던 사람들이랑 함께 이거를 대비해서 지하 벙커를 만들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그 미사일이 막 폭발하고 막 그런 시기를 거쳐서 좀 잘 버텨서 그 다음에 나와요 세상에 다시. 그래서 마을을 이루고 약간 척박한 환경에서 삶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 마을 이름이 바로 신고늄과 바츠입니다. 바츠랑 신고늄. 신고늄은 약간 신고니움이랑 약간 비슷한 생각이 들고 바츠는 대륙 같은 걸 바치라고 하죠 보통. 대륙이라는. 근데 실제로 그 세계관의 그 마을들은 그 본토랑은 다리랑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다리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고립돼 있어 그 마을은. 다리. 다리로. 커다란 다리로 이제 본토랑 연결돼 있는 섬인데 이제 그게 다리가 끊어지면서 약간 고립된 거지. 그런 약간 설정이고,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마을이 하나가 있는데 이 마을은 모든 지구 멸망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마을이에요. 아직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이 고립된 마을 네린이라는 곳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웹툰의 주인공 담이 있었습니다.
담. 숲속에 담 할 때 담이 바로 주인공의 이름이야. 근데 이제 담이 자기의 능력 덕분에 약간 나이를 먹지도 못하고 죽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초능력자 같은 거예요? 죽지도 않고 나이도 먹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막 상처를 자기가 자가치유해요. 근데 이게 아픔은 느끼지만 죽지는 못하는 거야. 근데 그리고 모습도 되게 어린아이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이제 친구들은 다 같이 성장을 내가는데 나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부모가 곁에서 나이 들어서 죽고 동생도 막 노인이 되어서 죽고 막 동생의 자녀까지 늙어서 죽어가는 동안 담은 전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약간 괴로워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런 담을 무서워하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 소문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담은 마을 사람들에게 눈토리를 피해가지고 고립된 마을에서도 한 겹 더 고립돼서 자신의 능력으로 만든 숲속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담이 숲속에서 고립되어서 홀로 지내는 동안 지구가 이제 멸망을 하죠. 그리고 우주로 이민을 하고 막 미사일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 담은 자신이 이렇게 그 모든 생명체를 키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담은 그 숲속을 더 견고히 만들어가지고 자신만의 이렇게 성을 만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그 난리가 나는 걸 모르는 거지. 그런 와중에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늠할 수도 없게 됐을 때 담의 곁에 우연히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쳐다오는 거야? 그 숲속으로. 그 가시덤불을 막 이렇게 성차투성이로 막 해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담이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시 숲 밖으로 나갈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숲 밖으로 나가는 세상이 약간 기후위기야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이제 몽땅 멸망하게 된 거지. 마을 사람들도 없이 그 내린애도 다 멸망하게 된 거야.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은 바깥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그 마을 신고뇽이랑 바츠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담이 그 만난 사람들 때문에 그 숲 밖을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내린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길 생활을 했던 어린 미시랑 길을 잃고 우연히 만나게 된 율리랑 그리고 어린 율리를 돌보면서 신고뇽이랑 바츠 이 두 마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 레나랑 플로라는 인물이 우연히 이렇게 차례 담이랑 만나면서 이렇게 무리를 결성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이렇게 만나면서 그 결국 담이 밖으로 나가고 약간 그러면서 이들이 마을 사람들의 이기심을 피해서 이리저리 집을 찾아 이동하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랑 그 서로의 상처를 서로 돌봄으로써 치료하고 막 치유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줄거리예요. 담이 살고 있던 그 성 같은 숲은 그냥 버려진 거야 그러면? 그때 담이 이렇게 가니까 그 숲은 이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또 황폐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담의 능력인 거야. 그 숲을 유지하고 이렇게 생명력을 이렇게 주는 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생명력을 주고 그 성장을 빠르게 하는 게 그 생명체에게는 어쨌든 노화를 빨리 되는 거잖아. 그렇게 노화가 빨리 되다 보면 언젠간 죽음이 이르잖아.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이 짧아지는 거야. 자신만 늙지 않고 다른 것들을 다 빨리 성장시켜 버리는구나. 죽음에 가깝게. 그러니까 자기는 시간이 그리고 그 담의 능력 중에 그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담의 생명력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담은 죽음이 자기가 연장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좀 빠는 거네요. 그런 설정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완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모르지만 약간 지금 댓글과 모든 그 독자들이 추측하기에 그런 상태입니다. 그 코난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추리를 그게 막 하시니까. 맞아요. 그 또 그런 거면 이제 미는 그런 결말에 따라 주식을 약간 그렇게 정하잖아요. 약간 그런 주식 보통 이거는 그 연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파가 없는데 뭐 연애물이 있는 웹툰에서는 보통 삼각관계가 나오면 누구 주식 막 이런 그치, 이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서브를 민다. 아니면 뭐를 민다. 뭐 그렇게 막 하는 그런 댓글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저는 연재를 달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다시 숲속의 담 이야기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처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모든 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은 담이나 그 미시는 길생활을 했으니까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막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막 먹을 걸 구걸하고 막 이런 아이였고 율리도 그 마을에서 이 지금 신고님과 바츠 두 마을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이 두 마을은 어쨌든 다 모든 게 망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재건되는 마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모든 게 풍족하지 않아서인지
약간 좀 요즘 현대사랑 비교했을 때 약간 도덕이나 막 이런 개념이 없고 막 폭력과 폭행 막 이런 게 너무 당연시한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다 상처가 있어. 윤리도 뭔가 어렸을 때 막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버려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뭐 그런 행동이 있고, 플로도 되게 많이 학대를 받는 인물이고, 뭐 레나도 엄청난 그런 시련이 있어가지고 다들 상처가 있는데, 이들이 약간 그 상처를 서로를 돌봄으로써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결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웹툰이 아직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추천? 읽는 와중에도 이걸 주제로 가져왔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좋아하나 그래서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아포칼립스, 뭐 포스트 아포칼립스 이런 거를 찾아보는 게 좋아하는데 이런 장르들은 결국 왜 인간은 왜 살고자 하는지, 인간은 어떻게 인간일 수 있을까, 이게 이런 물음들이 항상 작품의 밑에 깔려 있잖아요, 배경에.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장르가 계속 나와도 사람들이 되게 열광하는 주제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속의 멸망지구가 되게 낯설었는데 지금은 낯설지게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실제로 막 전염병이 찰거하고 있는 세상에 나오니까. 그래서 뭐 아까 그 이군이 말했듯이 뭐 바이러스 등 전염병에 대해서 인류 멸망한 걸 막 전염병 아포칼립스 이래가지고 아포칼립스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좀비 아포칼립스도 있고 막 뉴클리어 아포칼립스도 있고. 근데 이 숲속에 담은 이런 게 잠깐 다 혼합되어 있는 아포칼립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숲속의 담에서도 이제 이기적인 인간의 군상들이 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신군윤과 바치의 모습이 서로 좀 대비되는 모습으로 그려지긴 하는데요. 이제 멸망하고 재건을 할 때 이제 기계 없이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식량을 생산하라는 마을인 신군윤이 있고, 그 우주를 떠났잖아요, 이주민들이. 우주 떠난 이주민들을 따라서 우주선을 개발해서 자기들도 우주 이민을 가겠다고 그런 공장과 세탁기가 가득한 마을이 바츠예요. 그래서 바츠는 이제 식량이 없으니까 신고님의 식량을 폭력을 통해서 갈취를 하고 바츠의 대장이 약간 공포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고님의 대장도 실제는 약간 온화한 심성이었는데 바츠한테 그런 당한 게 있다 보니까 우리의 주인공이 담을 막 창고에 가두면서 막 후에 바츠처럼 해야 하는 줄 알았다면서, 그래야 네가 나를 도와줄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고백을 하면서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담에게 폭력을 행사를 하면서도 약간 바츠의 폭력성이 신고님에도 전해지는 약간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아, 바깥 사람들이 담의 존재라든지 능력을 알고 있는 거야? 이제 아는 거지. 왜냐면 그 내린의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 괴물이다, 숲의 괴물이다 막 이렇게 하고, 진짜 그 황폐한 지구에서 그 숲속 그 담만 사는 그 숲속만 이렇게 돔처럼 거기만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바츠랑 이제 신고님에도 다 퍼져서, 근데 이제 신고님은 농사를 짓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담의 능력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담을 이렇게 데려와. 그래서 막 가두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근데 그림체만 봐도 우리는 딱 이 사람이 착할 것이다, 나쁠 것이다 막 이런 게 그림이 웹툰이다 보니까 그게 표현이 되잖아. 그래서 신고님의 대장은 약간 이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약간 이랬던 게 자기가 바츠의 대장한테 당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설정들이 약간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약간 선한 마음의 영향력보다 약간 폭력이나 이런 잔인함 이런 게 영향력이 진짜 세잖아. 그래서 그렇죠? 어린 애들도 그런 욕 같은 거를 먼저 빨리 흡수하는 게 크고, 그리고 전염성이 약간 더 강하구나 막 이런 걸 또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폭력의 전염성 같은 게 결국은 약간 세상을 망하게 하는 길로 약간 기폭제 같은 것도 될 것 같고, 그 우리 세계는 이미 그런 전쟁을 겪은 적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숲속의 담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마을 사람들이랑 달리 약간 떠돌면서 가족이 되어서 서로 돌봄을 통해 가지고 생존해간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돌보는 일이 결국 나를 치유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레나랑 플로는 진짜 율리를 만나기 전까지 진짜 엉망으로 살았어요. 레나랑 플로는 약간 바츠의 사람인데, 바츠는 그런 공포정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되게 엄청 억압받고 막 폭력을 방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살고 있었어. 그리고 서로도 약간 서로에게 서로밖에 없지만
그 서로 그런 그 바츠를 떠올리게 하는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되는 그런 복제들이 서로의 모습에 있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엄청 삐걱대고 맨날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율리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 둘이 그 공통적인 목표가 생긴 거잖아. 율리를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율리를 만나서 이제 구해야 되는 식량이 늘게 되고 또 그 식량을 구하려면 서로 협력을 해야 되니까 서로 그렇게 협력하다 보니까 이제 일상을 되찾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렇게 서서히 나오는데 그게 변화가 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율리를 이제 같이 케어를 하면서 이 세 명의 가족 형태가 됐는데 또 미시랑 담을 또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까지 흔쾌히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넣어주면서 그 미시랑 담이랑 지내면서 이제 자신들의 진짜 오래된 상처 그것도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상처를 극복을 하고 그 둘의 관계가 더 진전이 됩니다. 그 사람이 넣어준 거야? 담이 넣어준 게 아니고? 담이 넣어준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넣어준 거야. 담은 혼자 숲에 고립돼서 그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왜냐면 그리고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명력을 빨아들인다고 생각해서 더 일찍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곁을 안 주고 혼자 살았었는데 이제 그 숲에 미시도 들어오고 율리도 들어오다가 이제 레나 플로도 들어온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 둘이 이제 걔 담을 데리고 세상 밖으로 나온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그 둘의 관계가 더 진전되면서 약간 이야기가 또 한 단계 넘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처를 극복하는 방식이 엄청 다정하게 풀어내지는 이야기들을 좋아하는데 그 제가 정세랑 월드로 이주해서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이 웹툰을 보고도 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가님도 이제 앞으로 팔로우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뭐 당연히 그러겠지. 뭐. 했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 현재 이야기랑 과거 이야기가 담이 되게 오랜 시간을 살았잖아요. 시간이 얼마큼 가늠하지도 못한 오랜 시간을 살아서 그게 그 시점이 담이 처음 태어났을 때의 시점도 지금 현재 시점보다 지금 현재 진짜 현실보다는 좀 가까운 먼 미래야. 2044년인가? 그때부터 이야기가 얼마 안 되네.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지금 이제 담의 현재 시점은 한 2170년인가?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은 되는데 이들은 모르죠. 이들 안에서는. 근데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되게 교차되면서 네린의 마을에 살 때 그때 얘기랑 막 교차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살 때 담을 모두가 배척을 했잖아요. 근데 담에게 유일하게 손 내밀어준 친구가 있어요. 바로 그 코나라는 인물인데 이 코나의 이야기가 진짜 눈물이 나거든요. 그 에피소드가 중간에 끼어 있구나. 이 코나는 어쨌든 2044년도의 사람이니까 지금 나오는 뭐 레나나 플로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죠. 과거의 사람인데 일단 코나는 영웅이고 그 코나가 이게 영웅 서사로 나와요. 그리고 영웅으로 사람들을 돕게 되는 과정이 약간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서로가 구원이 되어주는 이야기인데 저는 진짜 제 특징 잘 아시죠? 정말 좋아하는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스포하지 않겠다. 이것도 스포하지 않겠다? 숲속의 담에서 진짜 제일 좋았던 인물이 바로 코나고 사실 코나를 얘기하지 않고는 숲속의 담을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은 아무도 안 볼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꼭 보셔라 직접. 그녀의 이야기는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으니까 바로 네이버 웹툰을 켜시길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약간 남을 돌본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란 걸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이런 이야기가 들으면은 내가 그동안 약간 외면하거나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동안 막 묶어놨던 막 이런 꽁이 있던 마음을 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 웹툰을 보고 나서 한 몇 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연락도 한번 먼저 보내봤어요. 답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아직도 안 왔어? 언제 보냈는데? 이번 주에 보냈지. 그럼 곧 오겠군요. 근데 뭐 아무튼 세뇌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약간 현실 도피한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가 없지만 약간 숲속의 담을 약간 트라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그림체가 반전으로 엄청 말랑말랑하고 귀여운 그림체예요. 근데 그 그림체의 이 내용은 너무 매운맛이라서 이게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그림체는 되게 좀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잘 그리셨네요. 맞아. 그 진짜 그 담도 그 캐릭터도 엄청 되게 소년의 이미지고 엄청 좀 말랑말랑하게 생겼잖아. 남자야 여자야? 담? 이 웹툰의 특징은 그 작가가 성별을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몰라. 약간 중성적으로 그러는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다 모든 캐릭터를 다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댓글로
아 그래요 뭐지 이 캐릭터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막 이런 초반에는 그런 뭐 그런 감론을박도 많았지. 근데 이제 작가님 피셜 여자랍니다. 작가님 피셜 남자랍니다. 약간 그런 거를 약간 오피셜이 떠가지고 오피셜이 떠가지고 알게 된 캐릭터도 많고. 근데 사실 그걸 보다 보면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그 캐릭터를 하는데.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뭐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구 끝의 온실을 최근에 읽었는데 엄청 좋았다. 그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숲속의 담을 읽을 때 사실 제일 먼저 떠올랐던 책은 그 지구 끝의 온실이었어요. 그 구조가 되게 비슷하고 지구 끝의 온실도 기후 위기로 다 인류가 멸망하고 나서 재건된 그런 세계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런 그 약간 공통점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이거를 얘기하면서 약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김초엽의 그 단편집들이나 뭐 그 지구 끝의 온실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 김초엽 작가가 그려내는 약간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약간 그 과정에서 용기를 내고 약간 세계를 재건해내라는 마음 같은 게 이 숲속의 담 작가랑 그려내는 게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김초엽 작가님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읽으면 좋겠다. 그런 비슷한 분야를 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어울릴만한 작품이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김초엽 작가님의 신작을 읽었거든요. 이러니까 진짜 아포칼립스 약간 수집하는 사람 같은데 그 물의 모사라고 이거는 좀비예요. 약간 좀비랑 이것도 약간 다 섞여는 뉴클리어랑 막 이런 섞인 그런 건데 이 책이 약간 다크 투어리즘을 소재로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핵폭탄이 떨어졌던 지역 후쿠시마나 막 그런 곳으로 투어를 가는 거지. 그런 곳으로 투어를 가서 이 세계가 어떻게 멸망하고 어떤 사고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뭐지 망했는지를 보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투어가 있대요. 실제로 그 넷플릭스에서 다큐를 보고 그 작가님이 소재를 얻어서 그 무대모사를 썼다고 하는데 봤나요? 이거 작품을 본 게 아니라 아까 나나씨 말했던 그런 곳에 투어하는 걸 봤거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안 보고 봐서 그런지 그 다크 투어리즘은 그 물의보사를 처음 알고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 신작도 읽었는데 약간 비슷한 그런 개념이 많아가지고 같이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작품명이 특이하네. 물의모사. 물의모사. 이게 지역 이름인데 그냥 상상 속의 지역이죠 이것도. 이건 약간 호러물이어가지고 좀비가 등장을 합니다. 무서우신 분들은 뭐 웬만하면 안 보는 게. 나 좀비 안 보는데 나 진짜 그래서 킹덤이나 이런 거를 못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봤어. 이거는 뭐 소설이니까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하네. 맞아. 그래서 오늘 숲속의 담 이야기는 이렇게 김초엽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기승전 김초엽이 해버렸네.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엄청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거를 처음에 옛날에 봤었어요. 사실 연재를 달리다가 한 30화쯤에서 멈추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김초엽 소설을 다시 읽으면서 이게 생각나서 사실 이걸 다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이랑 같이 준비하려고 정주행을 엄청 빠르게 어쩔 수 없이 쭉쭉 봤구나. 진짜 일하듯이 이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아포칼립스 이야기나 이런 거를 더 준비할 시간이 있었으면 연결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이거 연속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작품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군이 막 이렇게 재밌게 봤던 아포칼립스 물이 있으면 약간 추천 좀 받고 싶어요. 저는 아포칼립스 이런 거 못 봐요. 못 봐. 제가 전에 그런 거 언제였지? 소설 특집이었나 언제 말했는데 막 그런 독립운동가 얘기 같은 것도 잘 못 본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슬픈 분위기, 아픔이 있는 그런 얘기 같은 것들을 보면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난 그런 거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아포칼립스 그런 거 아예 못 보고. 의외다. 아 그래? 도대체 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길래 의외인 거야? 하여튼 그런 슬픈 거를 좀 잘 일부러 안 보려는 편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게 없네. 마블도 안 봐요? 마블은 봤지. 마블은 액션씬 때문에 보는 거니까. 몰랐네요. 오늘 좋은 거 하나 알아가죠? 네. 이렇게 네. 까도 양파 같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나 봐요. 이제부터 말아가면 되지. 앞으로 또 한 몇십 년 남았으니까. 오늘 이거 웹툰 특집 마무리 하나요 이렇게? 네. 이거 제가 원래 그 만화 특집으로 해가지고 난나 씨랑 저랑 하나씩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좀 준비하면서 스케줄을 좀 봤는데 제가 대선이 3월 9일이거든요. 그리고 낱낱 이게 올라가는 게 2월 중순에 올라가게 돼요. 제가 다음에 웹툰을 하나 하고 정치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게 좀 타이밍이 꼬일 것 같아가지고 정치를 먼저 하고 다음에 그 만화 이야기를 할지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한번 스케줄 괜찮을 것 정리해가지고 해줄게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대선이 빠듯해가지고 그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없네. 단순하게 보면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대충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현대 정치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책 같은 거 한 권 딱 보고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난 뭐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재밌게 잘 들었고 언젠가 제가 마음이 조금 더 강인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아니 이렇게 속이 여린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데. 아 이게 속이 여린 거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감정 소모 같은 게 별로 이렇게 좋은 거 같지 않아서 나는 개인적으로 다른 힘든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에 좀 이렇게 감정 상하고 하는 게 좀 슬프더라고. 이게 연약한 거지 생각해보니까. 잘 들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죽기 전에 한번 읽어볼게요. 맞아요.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더 공감할 수 있었던 거는 실제로 그 뭐 누구를 돌보는 건 아니고 식물을 돌보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돌보는 거를 하면서 솔직히 저도 약간 심리적으로 많이 그런 치유를 받는다고 요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또 이제 엄청 추운 겨울인데도 애들이 막 새싹을 막 피우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약간 그런 내가 솔직히 내 몸은 더 힘들지만 이게 돌보면서 치유를 하는 과정이 뭔가 그런 궁금하시다면 숲속의 다음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준비한 거 다 못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네. 아 오케이. 아니, 생각보다 시간이 짧게 나와가지고. 왜냐면요 일찍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죠. 알겠습니다. 정치 특집으로 돌아오신다고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볼게요. 정치를 먼저 할지 웹툰 만화를 먼저 할지 그건 제가 스케줄 짜가지고. 모두 그 숲속의 담이 약간 완결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완결이 나고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 볼게요. 그러면 후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